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매일매일 학교 생활에서 겪을 법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점심시간에 왁자지껄한 급식실이나 쉬는 시간 복도처럼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누군가 식판을 와장창 엎거나 무거운 책 더미를 확 쏟는 걸 본 적 있나요? 만약에 그 주변에 아무도 없고 딱 나 혼자뿐이었다면 아마 당장 달려가서 주워줬을 텐데 말이죠. 이상하게 친구들이 주변에 바글바글하게 많으면 왠지 모르게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막 나쁜 마음을 먹어서도 아니고 착한 마음이 없는 것도 절대 아닌데 왜 우리는 유독 군중 속에서만 이렇게 굳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복잡한 학교 복도나 사람 많은 교실에서 누군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선뜻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휙 지나치게 되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엄청 무겁고 찝찝하잖아요. 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죠. 아까 내가 그냥 도와줄 걸. 왜 난 거기서 가만히 있었지? 다음번엔 무조건 용기 내서 나서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엄청 자책하게 됩니다. 사실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똑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선뜻 나서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난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하면서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면 이제 진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사회심리학이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도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을 하나 알려주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긴급 상황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탁 반응하지 못하고 얼어붙는 거. 그거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이 비겁하거나 이기적이어서 안 돕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붐비는 상황에 딱 처하면 본능적으로 머뭇거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나 혼자만 용기가 부족해서 몸이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조금만 더 내려놓아 볼까요? 누군가를 돕지 못하고 방관하게 되는 건 여러분의 성격에 무슨 큰 결함이 있다거나 도덕성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놓인 그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행동을 꽁꽁 묶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 친구들 수십 명이 다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데 나 혼자만 갑자기 툭 튀어나가서 돕는 게 왠지 모르게 뻘쭘하기도 하고 내가 나서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괜히 나대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 하는 그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있죠. 그게 바로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상황적 제약인 겁니다. 결국 주변의 물리적인 상황, 그중에서도 특히 내 주변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진짜 신기하게도 목적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중 누군가가 선뜻 나서서 도와줄 가능성은 오히려 뚝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야, 주변에 30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한 명쯤은 당연히 돕겠지 하고 마음을 푹 놓게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 정반대라는 거죠. 전교생이 꽉 들어차 있는 왁자지껄한 체육관에서 누군가 쿵 넘어졌을 때보다 인적이 아예 없는 텅 빈 복도에 나와 내 친구 딱 단둘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확률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을 책임감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학교 생활에서 아주 친숙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들 조별과제 해본 적 있죠? 조원이 한두 명일 때는 내가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열심히 하는데 조원이 한 10명쯤으로 확 늘어나면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내가 굳이 안 나서도 다른 누군가는 하겠지 뭐 라는 생각. 솔직히 해본 적 다들 있을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뇌는 완전히 똑같이 작동해요. 누군가를 당장 도와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쪼개져서 흩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구경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마법 같은 착각. 이게 바로 책임감 분산입니다. 이걸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위급한 현장에 있는 단 1명의 유일한 목격자라면 이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피자 한 판을 나 혼자서 오롯이 다 먹어야만 합니다. 아주 온전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100% 느끼기 때문에 당장 생각할 틈도 없이 행동하게 되죠. 하지만 10명의 구경꾼이 함께 서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커다란 책임감 피자는 10조각으로 아주 잘게 나뉘고 나는 그중에서 아주 작고 얇은 한 조각만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나부터 나서야 한다는 강렬한 압박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개인의 책임감이 마치 거대한 수영장에 파란 잉크딱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순식간에 옅어지고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든든하고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의 유일한 사람이었다면 거의 100% 고민도 안 하고 즉각 달려가서 남을 도왔을 거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랑 남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용기가 아주 충분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실이나 복도에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딱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절대 누가 하겠지라고 넘겨짚지 마세요. 둘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지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친구가 다쳤을 때 거기 누구 아무나 선생님 좀 불러와줘 라고 외치면 실패하기 딱 좋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저기 파란색 맨투맨 입고 안경 쓴 수진아, 네가 지금 빨리 1층 교무실에 가서 보건선생님 좀 모셔다 줄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특징을 묘사하면서 지목된 사람은요, 그 순간 여러 명 중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책임자가 된 것 같은 강력한 책임감을 느끼고 즉시 행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군중 속에서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시끌벅적하고 사람 많은 공간에서 누군가 곤란에 처한 걸 우연히 보게 된다면 눈 딱 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다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어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당장 저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한 명뿐이다. 딱 그렇게 마음먹고 용기 내서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은 점검 퀴즈 하나 나갑니다. 교실에서 넘어져 피가 나는 친구를 위해 구급상자가 필요할 때 주변 친구들에게 가장 올바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얘들아, 아무나 구급상자 좀 빨리 가져다 줘. 2번, 수진아, 네가 지금 바로 1층 보건실에 가서 구급상자 좀 가져다 줄래? 네, 맞습니다. 속으로 다들 2번 외치셨죠? 정답은 2번입니다. 특징이나 이름을 불러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기. 진짜 쉽죠?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학교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작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내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큰 기적이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행동과 따뜻한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